이번 시간에는 스토리 위즈 전대진 대표님께서 웹툰 시장의 성장과 IP 비즈니스의 확장, 변화하는 시장 환경 위기 대 기회, 스토리 위즈의 역할과 사업 소개, 원천 IP 전쟁 속에서 창작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웹툰 콘텐츠 산업 현황 및 스토리 위즈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전대진 스토리 위즈 대표님을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토리 위즈의 전대진입니다. 오늘은 웹툰 컨텐츠 산업 현황과 스토리 위즈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우선 제5회 그 웹툰 페스티벌 이 좋은 자리에 이런 중요한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스토리 위즈랑 저는 이 산업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하고 앞서 발표 주신 그 NHN, 코미코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그분들께도 배워야 하고 하는데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조금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배웠어야 이렇게 좀 알려드릴 것도 있는데 그래도 새롭게 뛰어든 사업자가 이 산업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고 또 이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가 아닌 제3의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웹툰 시장의 성장, 특히 그 IP 비즈니스의 성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시장이 처한 그 상황,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황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호황 속에 숨어 있는 위기 요인, 그리고 그 위기 요인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와 기회 요인에서 스토리 위즈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사업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원천 IP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IP를 만들어내는 사람, 특히 그 창작자분들이 어떤 자세로 이 비즈니스를 대하면 좋을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웹툰 시장의 성장과 IP 비즈니스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툰이라는 말과 우리가 요즘에 들어서 쓰는 그 IP라는 말과에는 작은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웹툰을 들으면은 저에게 떠오르는 그 연상이 만화, 그림 또는 어떤 작품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면 가볍게 그냥 이렇게 읽고 마는 거, 이제 이런 그 연상이 된다 그러면은 IP라고 하면은 좀 더 추상적인 것들로 다가오죠. IP라고 하면은 뭐 지식재산권, 권리, 비즈니스, 좀 더 나가면은 협업. 이게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 이렇게 웹툰이라는 것과 IP 사이에는 뉘앙스가 존재합니다. 저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요. 저희가 단순히 그 웹툰을 만드는 게 아니라 IP를 창출하는 그런 자세를 좀 바라보면은 이 산업이 좀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제 발표를 듣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는 웹툰보다는 IP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웹툰 시장은 성장해 왔습니다. 어제 그 웹툰 페스티벌 개막식에도 많은 1세대 작가님들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큰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웹툰이라는 장르를 거의 한 뭐 20여 년 이렇게 끌어온 다음이나 지금 이제 카카오지요, 네이버나 이 양 회사가 정말 큰 공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와 이런 플랫폼 사이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큰 역할을 한 PD님들 또는 기획사, 에이전시 그분들의 공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만화를 보는 그 가벼움, 뭐 웹툰을 즐긴다고 하면은 받는 눈총을 모두 넘기고 우리 웹툰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고객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잘 성장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웹툰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죠. 지금까지 잘 성장했으니까 앞으로도 성장해 나갈 거라 생각도 하고요. 요즘 뭐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야 언택트 시대니까 집안에서 웹소설이나 웹툰을 더 많이 보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저는 단연코 OSMU의 활성화가 이 시장을 리딩하는 그 포인트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그래프가 보시면은 다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 그리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OSMU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 성장의 기울기는 더 가팔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OSMU가 좀 화두가 되냐?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웹툰이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 좀 젊은 연령들 또는 매니아층에서 이제 관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재밌게 본 그 드라마 또는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생각했던 영화 그것들의 원작이 웹툰이었어? 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 많은 지금 영상 제작자들이 새로운 소재를 찾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웹툰 또는 그 앞단인 웹소설로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K 컨텐츠의 그 인기가 글로벌하게 이제 일어나면서 많은 고객분들이 한국적인 것을 이제 찾기 시작하면서 이 웹툰 시장이 더 파괴력이 있게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성장에 있어서 주목할 것은 OSMU다. 한국만의 그 웹툰 시장은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잘 성장해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웹툰 시장의 성장에서 그 글로벌 부분을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초기 그 웹툰이 태동기였을 때부터 해서 부지런히 그 중국이든 일본 또는 미국 이런 쪽으로 많은 플랫폼들이 이제 진출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웹툰이라는 것 자체도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무선 인터넷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활성화되지도 않았고요. 또 하나는 각국마다 너무 로컬의 그 규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서 플랫폼이 진출했을 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이제 그게 살아나고 있죠. 작품을 이제 몇 개 공급하다가 플랫폼 자체가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도 네이버라든지 라인, 카카오, 뭐 델리툰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피코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코마는 이제 일본 시장 내에서 국내 카카오 페이지를 넘어서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사한 문화를 보이고 있는 대만 쪽에서도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독보적인 1위 사업자고요. 피코마가 좀 더 이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게 어떤 거냐면 만화의 그 원고장이라고는 일본에서 일본의 망가가 아닌 한국 스타일의 웹툰으로 그것도 컨텐츠 한두 편을 성공시킨 게 아니라 플랫폼 자체를 성공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성공 모델을 좀 잘 벤치마킹하고 작가님이나 창작자분들이 그 성장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끝까지 망설이다가 여기 장표에는 뺐는데 사실 중국 시장도 웹툰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중국 그 작품의 수준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국내에서는 중국 드라마 등의 인기하고 더불어서
웹툰들이 많이 수입돼 가지고 웹툰 자체도 우리 그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이슈가 된 양국 간의 그 국민들 감정이 좀 나쁘고 중국에서는 언제든 그 컨텐츠가 수입된 컨텐츠, 특히 그런 뭐 성인물이라든지 약간 정치적인 것 이런 것들이 내려갈 수가 있어서 리스크는 존재합니다만, 중국은 전통적으로 탄탄한 스토리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그분들이 한국의 웹툰을 벤치마킹하면서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가는 중국 시장을 조금 이렇게 잘 주목하고 있으면은 남들이 위험하다 할 때 준비한 만큼 나중에 시장이 성장할 때 그 열매를 많이 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하고 일본을 예를 들었는데요. 저희 세대만 해도 커갈 때 컨텐츠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본의 만화를 많이 봤고요. 홍콩의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한 지 한 25년 이렇게 이제 지났는데, 최근에 들어서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그리고 한국의 그 음악, 케이팝 이런 것들이 글로벌하게 이렇게 인기를 얻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물론 홍콩이나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웹툰으로 글로벌하게 인기를 얻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중국의 웹툰이, 일본의 웹툰이 우리를 능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는 부단히 노력해서 우리의 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웹툰을 포함한 그 K 컨텐츠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선 스토리가 탄탄합니다. 이 스토리 경쟁력을 중국과 일본에 빗대어서 설명하신 분은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중국은 어떤 컨텐츠를 보면은 이게 거대한 숲과 같다. 굉장히 서사가 길고 뭔가 이해하려면 많이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일본의 컨텐츠는 그 나뭇잎의 세세한 모양까지 표현하는 아주 섬세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컨텐츠는 어떠냐 그러면은 한눈에 보기 좋게 아주 아름다운 나무, 아주 아름다운 꽃, 여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기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스타일이, 탄탄한 스토리가 글로벌하게 먹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스튜디오 체계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넘어서 스튜디오 체계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혼자 작업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트렌드는 그 분업을 하고 협업을 하는 구조로 빠르게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장르적인 특성들이 많이 반영됐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시장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웹툰이 아니라 IP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도 이제는 협업으로 가고요, 분업으로 가기 때문에 IP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웹툰만이 가지는 스크롤 방식도 한몫을 했습니다. 예전하고 방식이 좀 다르죠. 더더군다나 그 유료 결제 방식이 이 글로벌, 특히 이제 한국을 비롯한 이 동남아권에도 먹혔다는 거죠. 잘 아시는 기다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런 그 유료 결제 방식이 조선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이제 저작거리에 소리꾼들이 있습니다. 아주 뭐 홍길동전이 됐든 춘향전이 됐든 굉장한 이야기를 재밌게 해요. 그러다가 이 클라이막스 되면은 그 소리꾼이 딱 멈춥니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목마를 거 아니에요. 그럼 소리꾼이 얘기를 안 해요. 저같이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시면서 기다립니다. 그 순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소리꾼 앞으로 엽전을 던져요. 그게 엽전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소리꾼이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 방식. 유료 결제 방식이죠. 그런 유료 결제 방식은 조선시대에 한국인이 통했던 게 지금은 글로벌하게도 통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또 다른 트렌드는 그 웹툰 기반의 다양한 영상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웹소설에서 웹툰으로 제작되고 다시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로 되는 거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유미의 세포들, 유미의 세포는 제가 보면 볼수록 정말 이거는 IP OS 웹용의 끝판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캐릭터가 필요하면 그냥 세포가 분열하듯이 계속 만들어내면 되니까 작가가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김미서가 왜 그럴까를 소설로 보고 웹툰으로 보고 드라마로 봤는데요. 각 장르에 맞게 그 특징들을 잘 만들어내서 각 장르도 그 히트를 하고 그 시너지도 상당히 많이 냈던 작품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스토리 위주도 작지만 저희 IP를 가지고 다양한 소재의 드라마, 영화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화, 특히 이제 드라마에서 웹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웹툰 작품들은 고객들로부터 검증을 거칩니다. 연재라는 방식, 그리고 그 댓글이라는 게 주는 그 혹독한 검증, 이거는 작가들만이 아는 거죠. 정말 치열하게 그 검증을 거쳐내면은 작품이 그걸 견뎌냈다는 것만으로 해도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낵 컬처의 그 끝판왕답게 트렌드와 그 인간의 욕망들을 잘 담아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미나다는 거고요. 사람의 관심을 끈다는 얘기예요. 이 검증을 끝내고 트렌드와 욕망을 담아냈다는 자체로서 검증된 작품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면은 수익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행착오를 그만큼 이제 줄일 수 있으니까요. 앞서 우리 이제 NHN에서 그 드라마나 영화를 웹툰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웹툰을 영상으로 제작할 때는 캐릭터 설정이라든지 이제 그 각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게 이제 그 검증된 거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만들고 잘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선 실패할 확률은 언제든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뭐 인생에 좀 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웹소설이나 웹툰으로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드라마나 이런 쪽으로 잘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그러면 또 다른 기회를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말고 창작 활동을 계속해야 될 이유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확장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살펴보면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처럼 글로벌하게 그 OTT의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오리지널 작품 확보에 대한 경쟁이 붙은 거죠. 그 오리지널을 찾다 보니까 웹툰으로 옵니다. 웹툰에서 안 되니까 이제 웹소설로까지 가는 거죠. 웹소설이 안 되니까 더 큰 알맹이까지 이게 밑도는. 그래서 그런 치열하게 OTT의 경쟁이 이러다 보니까 IP가 가진 사람이 시장에서 이제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IP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제 그런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냐 그러면은 대부분 플랫폼에서 이게 한번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플랫폼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IP를 단순히 판매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 그러면은 IP의 인기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노출하고 어떤 프로모션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 IP 경쟁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플랫폼에 이게 이제 장악한 네이버나 카카오 쪽으로 이 힘이 실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IP의 중요성 확대 배경에는 글로벌 OTT의 경쟁이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수익 구조도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 단순히 작가가 이제 플랫폼에 연재해서 독자들을 만나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단순히 그런 구조를 떠나서 영상화도 되고 게임도 되고 이모티콘도 되고 광고까지 다양한 수익 구조가 이제 생겨납니다. 웹툰이라고 부를 때는 이런 그 일률적인 수익 구조를 갖다 그러면 IP라고 칭할 때 이렇게 다양한 수익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할 때 협업할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수익도 더 많이 창출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플랫폼은 작가나 기획사로부터 작품을 받아서 고객들의 작품을 보여주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BM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이제 시장이 성장하고 이제 IP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BM들이 생겨나니까
원천 IP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걸 플랫폼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플랫폼은 고객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괜찮은 작품을 글로벌에 이제 직접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요. 고객이 무엇을 아는지를 압니다. 그 데이터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직접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플랫폼이 직접 제작이 힘들 때는 자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해서 그 자회사를 통해서 제작에 참여하는 거죠. 내가 참여했으니까 이제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OSMU도 과감하게 시도를 합니다. 지금은 주로 이제 영상이지만 더 많이 이제 확대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중국 장표를 하나 생략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장표를 하나 생략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예전에 제가 한 1년 전에만 해도 이런 말을 좀 많이 떠들고 다녔는데 요즘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국정감사에 불려다니고 그러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 중에 확실히 움직인 게 아마 그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카카오고 네이버는 시장을 바라보고 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형태는 좀 달랐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거의 같은 방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밸류 체인을 A부터 Z까지 다 강화하는 거죠. 두 회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두 회사가 각각 지난 한 2, 3년간 시장에 쏟은 투자 금액만 한 2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에 이제 사활을 거는 건데요. 두 회사의 이런 움직임 때문에 솔직히 그 한국의 그 스토리형 컨텐츠 시장이 이제 성장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왔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그 지금 이 발표를 듣고 있거나 여기 참여하신 분, 작가나 또는 우리 기획사, 에이전시 모두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에게 충분히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독자들에게는 좀 더 이제 좋은 작품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작가님들, 창작가들은 작가로서 좀 이렇게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그 플랫폼이 아니면 좀 갖기 힘든 그런 지경에 이뤘고요. 힘들게 그런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하더라도 카카오나 네이버가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한 그 장르가 아니면은 사실 그 대중의 관심을 받기가 힘들어진 그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그 업계 관계자들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지금처럼 잘 시장을 리딩해 주면 좋겠다. 하지만 좀 더 다른 제3의 플레이어가 나와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좀 쓸어 담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 또 새로운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요. 저희 KT그룹이, 저희 스토리위즈가 그런 역할을 좀 하고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목소리를 이제 위기와 기회로 나눠서 좀 더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시장에 이제 아까 그 위기가 왔다는 것은 데이터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사실 뭐 웹소설, 웹툰 이 각각 거의 두 플랫폼이 한 70%, 90%이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냥 말로만 체감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올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역시나 시장의 이제 위기 요인보다는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한국 스토리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기존 매니아층이 아닌 좀 더 일반 대중에게 이 웹툰이 알려지다 보니까 롱테일 마케팅도 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특정한 장르가 좀 인기가 얻었다 그러면은 소수가 찾는 좀 매니아적인 그런 장르도 돈이 되는 그런 롱테일이 이제 가능해졌고요. 고객들도 늘 보던 장르가 아닌 새로운 걸 좀 찾는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형태로 스토리를 소비 가능하게 하고 이른바 그 OSMU를 가능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그 위기와 기회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닥친 위기에 굴복하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그걸 더 키워서 그 안에서 좀 더 나의 큰 파일을 가져가야 되냐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그 산업을 키우며 그 속에서 각자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기로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이 시장이 굉장히 활용되다 보니까 많은 산업의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겁니다. 이런 것은 새로운 창작자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경쟁의 심화도 있지만은 산업이 굉장히 이제 그 건전하게 활동적으로 변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IT 기술의 발달은 그 창작의 어떤 퀄리티를 높여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부분에서 고객을 만날 수 있게 그 고객 접점을 넓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제작 환경은 자신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유통 경로의 다양화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컨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산업이 성장하더라도 좀 변치 않고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고객들이 왜 스토리형 컨텐츠에 열광하는지, 고객들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지 거기에 대해 계속 꾸준히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거 생각합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 시대에 저희 스토리비즈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토리비즈라는 회사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웹소설, 웹툰 등 스토리형 컨텐츠 기반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 KT의 그룹사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비즈니스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기존 회사들이 하던 게 아니라 시장에 좀 새로운 비즈니스를 더해서 시장에 좀 파이를 키우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KT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회사는 아마 인터넷, 전화, 뭐 이런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그 KT그룹은 한 10여 년 전부터 오랫동안 미디어 컨텐츠 사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작년 5월 저희 스토리위즈가 분사를 했고요. 올해 초에는 KT 스튜디오 진이라고 하는 영상 제작사, 그리고 최근에는 KT 시즌이라고 하는 OTT 회사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밸류 체인의 큰 틀이 완성되었고요. 앞으로도 더 이거는 강화될 예정입니다. 스토리비즈는 KT 그 컨텐츠 미디어 전략의 핵심이자 출발점입니다. 저희 그 스토리비즈가 원천 IP를 발굴하면은 스튜디오 지니가 이거를 영상화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채널과 플랫폼, OTT, 저희가 뭐 시즌이나 IPTV를 통해서 유통이 됩니다. 그렇게 인기 얻었던 거는 다시 KT 알파를 통해서 글로벌까지 유통이 되고요. 그 많은 고객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또 다른 IP를 저희 스토리위즈가 찾아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될 것입니다. 앞서서 이제 KT그룹 전체 밸류체인을 말했다 그러면은 스토리위즈 자체의 비전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위즈는 KT 내부에서 2015년부터 웹소설, 웹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분사 전까지는 단순히 웹소설, 웹툰을 유통하는 데 많이 치중을 했고요. 분사 이후에는 직접 제작을 하고 컨텐츠를 발굴하고 판매하는 B2C 플랫폼도 직접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위즈의 사업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성장하는 스토리 산업에 주목하고 KT가 이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존 산업이 가진 파이를 나눠 먹기 위함이 아니라 더 키우고자 합니다. 저희가 가는 길만이 뭐 옳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시장에 없었던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산업에 더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KT그룹답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서 함께하는 파트너들, 특히 이제 작가님들이 스토리위즈와 함께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그 사명, 이제 미션인 IP를 발굴하고 그것에 가치를 더해서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국민이 행복하는 데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스토리위즈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IP 확보를 위해서
예전에 단순 유통이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작가님과 직계약을 통해서 제작을 시작합니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에 직접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작품을 받아서 국내 플랫폼에 유통도 합니다. 블라이스와 K툰이라는 그 웹소설, 웹툰 플랫폼을 통해서 작가와 고객을 직접 이제 만납니다. 특히 이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B2C 플랫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 담지 못하는 새로운 장르, 새로운 시도들을 저희는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자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플랫폼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진행 과정과 결과 중심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좋은 작품을 이제 웹툰으로 만들거나 웹툰으로 만드는 작품을 적합한 플랫폼에 제공하는 에이전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구원이라는 작품도 그렇고요, 착한 언니는 없다 등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앞서 이제 NH는 좀 그 작품의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많이 드렸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거보다는 좀 더 거대한 담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이라는 작품 아까 말씀드렸고요, 회귀의 전설. 마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카카오 페이지하고 글로벌 쪽에서도 많이 인기를 얻고 있고요. 회귀의 전설과 마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는 오늘 뭐 웹툰 페스티벌을 좀 주관하시는 남정훈 작가님께도 많은 도움을 받은 작품입니다. 유통 업무는 워낙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라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스토리위즈는 그 창작자와 함께하는 플랫폼을 좀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선은 다양성을 좀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객들에게 이런 웹툰도 있어요, 이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런 장르를 한번 보시죠 하는 그런 다양성의 맛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이렇게 발표한 계기도 정보산업진흥원과 오전에 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학교와 기관들과 협업하여서 그 다양한 인재들이 좀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등용문을 저희가 좀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특색 있는 테마전을 많이 하고요. 특히 KT그룹에서는 저희 스토리위즈의 모회사가 되는 KT 스튜디오 지니가 있어서 영상을 직접 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IP를 발굴하는 공모전에 당선되면은 자연스럽게 영상화까지 이루어지는, 아까 이제 NHN에서는 소설이 되면은 웹툰으로 이제 만드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러면 저희는 웹툰이 되면은 영상화가 전제로 하는 그런 공모전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웹소설 플랫폼 블라이스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발굴된 작품들이 바로 또 웹툰으로 되는 그런 시너지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 준비하고 있는 산학연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관계사 구디 스튜디오와 함께 한국영상대와 협력해서 웹툰 제작 스튜디오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기회가 된다 그러면 부산 지역에서도 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부산 지역 작가님들을 모시고 좀 스튜디오 형태, 좀 리버럴한 그런 좀 자유롭게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도 계속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웹툰 산업에서 준비할 걸 아까 OSMU를 많이 강조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좀 되면은 우리가 OSMU가 해야겠다가 아니라 나오자마자 바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KT그룹이 여기에 좀 더 많이 이제 매달렸고요. 체계를 다 갖췄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든 건 이제 괴물아기 같은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IP를 발굴하면은 스튜디오 지니가 이걸 만들고요. 시즌하고 IPTV를 통해서 고객과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KT 알파를 통해서 유통되는 구조고요. 시끄놈을 부탁해라든지 저희 IP가 이렇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과거 이제 KT그룹 또는 이제 새롭게 분사하고 그러면은 주로 이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런 게 싫어서 바로 좀 실행을 그리고 또 행동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작품을 한번 구상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전 세계 그 OTT에 동시에 방영된 웹드라마 컬러러시라는 작품입니다. 저희 블라이스 공모전 수상 작품입니다. 요새 굉장히 뭐 핫한 분야라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 남자 간의 사랑 BL 작품입니다. 단순히 그런 그 러브라인뿐만 아니라 스릴러 요소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저희 스토리위즈가 그 드라마 제작에 직접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아예 글로벌 오픈으로, 동시 오픈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관련 굿즈를 크라우드 펀딩까지 해서 목표 금액을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중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 인기를 끌었고요. 제가 그 한 달 전 다른 발표에서 이 클로러시가 너무 잘 돼서 시즌 2를 이렇게 이제 좀 고민 중이라고 했더니 그 부분만 이렇게 영상 클립을 따가지고 이 팬들 사이에 이제 돌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이게 이제 우리 클로러시를 2를 애타게 찾는 고객분들이 많이 기다릴 텐데요. 화요일 날 12월 2일 날 저희가 시즌 2 정식 크랭크를 들어갑니다. 그만큼 저희는 기대가 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발굴한 그 작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상화를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토리형 IP를 이제 활용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지금까지는 영상화에 많이 이제 치중이 됐고요. 우리가 그 앞에는 작게는 그 이모티콘 만드는 것도 사실 IP의 OSM의 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는 그걸 가지고 게임까지 이제 만드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기술들이 발달하니까 특히 이제 블록체인 기술들이 이제 발달하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제 BM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술을 응용할까? 누가 뭐라 해도 창작자, 권리를 가지신 분들의 첫 번째 목표는 권리가 훼손되지 않고 나의 권리가 다양하게 쓰이면서 다양하게 쓰인 그 BM에서 내 수익이 많아지는 겁니다. 저희는 그 점에 주목해서 NFT 사업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시장에 없던 이제 BM, 없던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그 컨텐츠를 만드시는 창작자분들의 아이디어와 협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웹툰 사업의 성장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웹툰 사업은 성장해왔고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대 거대 플랫폼에 갇혀서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회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그 IP의 OSMU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웹툰을 IP로 생각할 때 그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IP OSMU에 있어서 KT그룹과 저희 스토리위즈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런 그 IP 전성 시대, 치열한 경쟁 시대에서 창작자분들이 그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제 그 앞서 오늘 계속 그 NHN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어떻게 우리 PD님이나 작가님을 모시겠냐는 구체적인 안을 이제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뭐 NHN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가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창작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게 제 짧은 컨텐츠 사업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제가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그리고 또 제가 가장 부러워한 역량이 뭐냐 그러면은 글 잘 쓰는 역량과 그림 잘 그리는 역량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항상 글을 많이 써보라 그러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실제 그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서도 업무 능력을 어디에 판가름이 나냐 그러면은 보통 리포팅하거나 단순하게 메일이고요. 크게는 보고서 쓰이는 이게 글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그런 거고요. 그룹 CEO나 이런 임원진에게 요구되는 게 여러분이 그냥 흔히 쉽게 말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린다 그러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는 능력은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걸 가지고 남한테 표현해서 설득이 된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들, 창작자분들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고 그분들의 역량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그 역량을 가지고 이 IP 전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선은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시장 성장, 뭐 산업 성장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수시로 이제 변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죠. 그것보다는 스토리텔링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미 이제 복잡게 들었습니다. 현상을 스토리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일어난 일들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해졌습니다.
소설뿐만 아니라 이번에 요새는 전문적인 지식도 다 스토리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모두 아실 거고요. 직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보고서 쓰는 것도 스토리 라인이 맞아야만 잘 전달되는 거, 설득력도 갖추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언택트 시대가 늘어나고 있고요. 11월 1일부터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긴 하지만 아마 이게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어떻게 나의 생각을 감정이 이제 못 보는 상황에서 전달할 것인가, 잘 쓰고 잘 그려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작가 하시는 1세대 분들, 지금 꿈꾸는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은 그분들을 저는 또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그 일을 좋아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좋아서 시작한 일이, 혼자서 시작한 일이, 조그맣게 시작한 일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산업으로 성장하면은 많은 게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 업계 전반이 이제 투명해지고요, 체계가 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갖춰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시스템으로 이게 규정하고 자유로워질 것들을 체계 안에 놓으면은 어떤 시장의 캡이 씌워져 가지고 산업의 파이가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창작하시려고 들어온 분들, 사업하려고 들어온 분들이 기존의 룰을 깨기 힘듭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는데, 이런 이제 고정관념에 이제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이제 현재 웹툰 산업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당분간 이제 성장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기존 창작자와 사업자가 이제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나의 위치를 어디로 결정하실 건가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시고, 나의 존재감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처음이신 분들께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팁을 드리자 그러면요, 왜 비즈니스에서 이해를 하라고 하냐면은, 자신이 혼자서 다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우선 이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토리 구성을 잘해, 캐릭터를 잘 잡아, 나는 썰을 잘 풀어, 뭔가 잘 풀어내, 이런 능력들이 있으면 그 분야에서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IP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는 결국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로 또 귀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 스토리에 열광을 할까요? 왜 그 이야기를 좋아하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볼까요? 아마 이런 그 드라마나 영화, 웹툰, 웹소설에 빠져드는 거는 시간이 남아서, 또는 그 남는 시간이 심심해서 이렇게 빠져들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중독까지 보이고 계속 여기 열광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닌 남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실에서 살아보지 못한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건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인간 그 존재 자체의 그 외로움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 혼자 있고 싶지만 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욕망. 내가 이렇게 무리 속에 안전하게 있지만 남한테 또 방해받고 싶지 않는 그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간의 욕망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해를 해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잘하고 창작자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하자? 작가들이 이제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많이 듣던 소리를 하죠. 인문학을 공부하라고, 인문학을. 인문학은 결국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 욕망에 대한, 사람 관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스토리 위즈에는 웹소설 분야에서 정말 탑 작가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성공을 크게 했고요. 지금도 부단하게 글쓰기를 노력하시는데 그분들이 잊지 않고 하는 게 인문학입니다. 순문학이고요. 그걸 많이 해야 여러분들이 다음 스토리를 짜는데 더 많은 아이디어와 그런 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그 이해 연장선상입니다만 또
또 하나가 협업의 중요성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의 그 퀄리티와 양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야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협업의 중요성이 이제 절실할 때가 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작가님들을 보면은 보통 자신의 얘기를 또는 자신이 평소에 꿈꾸던 걸 작품으로 쓰기 때문에 초반 작품들은 대부분 잘 써져요. 잘 써지고 히트도 합니다. 항상 고비는 그 다음 작품 쓸 때가 오거든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겠다마는 이제 아마추어를 이제 벗어나고 프로로 데뷔하거나 또는 이제 그 무명의 그걸 시간을 견디고 프로로 이제 성공하게 되면은 보통은 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힘으로 이제 이곳에 왔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자신의 힘으로 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좋은 작가나 뛰어난 이제 작가가 되려고 그러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게 좋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PD라든지 마케터, 출판사, 에이전시 또는 플랫폼에 있는 여러 파트너들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다시 꿈꿀 때 더 나은 성공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분간 웹소설, 웹툰 등 컨텐츠 시장은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산업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데 여러분들은 기회의 땅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산업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인문학을 공부하고 협업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나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를 찾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저희 스토리 위즈를 찾아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존경하는 그 시인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의 시를 짧게 낭독하고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신들의 날, 시인 정용숙. 어제와 내일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다. 그 앞뒤 두 날은 신들의 시간. 사람의 시간은 지금이라고 말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순간, 또 흘러가 버린 찰나, 자꾸 빠져나가는 순간들의 연속. 나는 나를 끌고 이 순간만 최선을 다해 버티면 된다. 어제는 지나가고 내일은 스스로 온다. 그 두 날은 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오고 간다. 나는 매 순간만 성실히 살면 된다. 우리가 함께 오늘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가올 신들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토리 위즈의 전대진이었습니다.